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명지 전어축제 현장의 시민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부산시와 상인들은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 알리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수영구가 다음 달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변 도서전을 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지역 최대 규모의 건설 사업인 가덕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안이 잠정 확정되면서 건설 컨소시엄 구성 등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학폭 제로센터를 운영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계 회복과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을 한 번에 지원합니다. 최근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우리 수산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알리는 지역 수산물 축제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려와 달리 시민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부산시와 상인들은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 알리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수조 안에 제철을 맞은 햇전어가 가득합니다. 29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명지시장 전어축제 현장에는 상인들의 우려와는 달리 가을 전어를 맛보려는 시민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저 처음 와봤어요. 전어 축제가 유명하다 해서 구경도 할 겸 또 맛도 볼 겸 이렇게 맛있네요. 정치적으로 고려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과학적으로 또 세계 사람 추세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나오면 거짓 선동에 좌우될 건 없을 것 같거든요. 앞서 축제 추진위는 축제 기간 판매할 전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부산시에 의뢰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우리 명지시장에서는 우리 지역 근해에 나는 청정 해역에서 나는 수산물만 취급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 계속 그래 할 것이며 또 손님들, 고객님들을 위하여 방사능 검사 및 모든 균의 검사는 철두철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도 축제 기간 수산물 소비 촉진과 우리 수산물 안전성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라든지 이런 안전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과에서는 이런 안전성에 대하고 실제 행사와 연계해가지고 무료 시식회라든지 수산물 안전하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올해 21회째를 맞은 전어축제는 코로나 감염병 여파로 인해 두 해를 건너뛰고 지난해 돌아왔습니다. 상인들은 엔데믹 이후 간신히 돌아온 회복세가 오염수 방류로 인해 또다시 꺾이지 않을지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이게 나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힘을 좀 써줘야 되겠습니다. 후시관 지금 그거는 오염수로 이제 이미 방류는 된 거고 정부에서 이거를 이제 잘 그거를 측정을 해가지고 애 잡수는 분들이 그거를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로서도 걱정이 되지만은 전부 다 방송을 괜찮다고 아무런 이유 없다 하기 때문에 믿어야죠. 정부를 믿고 우리가 이제 판매를 하고 믿는 사람도 그래 알아서 먹고 그렇다. 부산에서는 명지 전어축제를 시작으로 오는 10월에는 부산 자갈치 축제와 부산 고등어 축제가 차례로 열릴 예정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오는 9월 3일까지 축제 분위기를 이어가는 한편 수산업계의 추가 피해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수영구가 다음 달 국내에선 처음으로 해변 도서전을 엽니다. 이번 행사는 어떻게 열리고 진행되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석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수영구가 첫 개최하는 해변 도서전은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행사 테마는 책의 바다 원더랜드입니다. 수영구는 해변 테마 거리에 80개의 부스를 설치합니다. 지역 출판사와 독립서점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숍 등이 들어섭니다. 행사는 도서전과 전문가 강연, 체험 활동 등으로 진행됩니다. 부산 지역 도서전 특별 기획전이 열립니다. 또 부산의 독서 모임 커뮤니티의 책 상담과
릴레이 북 토크도 선보입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예 체험과 박경효 작가의 북아트 체험도 마련됩니다. 이 밖에도 작가의 강연과 전문가 학술 토론 등이 열려 시민들이 책과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막 행사는 16일 토요일 오후 시민 1000명이 독자가 되어 상을 주는 천인 독자상 시상으로 시작합니다. 수영구는 이날 도서전을 축하하는 기념 드론쇼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도서전은 올해 7회째 맞는 한국 지역 도서전의 순회 행사입니다. 지난 2017년 제주를 시작으로 해마다 개최지를 바꿔 열리고 있는데 올해 수영구가 선정된 겁니다. 한편 이번 도서전은 다음 달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광안리 해변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가덕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안을 밝히면서 관계기관 추진 속도도 빨라지게 됐습니다. 지역에서는 최대 규모의 건설 사업으로 건설 컨소시엄 구성 등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덕 신공항은 24시간 운영 가능한 국제공항으로 추진합니다. 부지 조성 7조 원, 터미널 2조 원 등 총 사업비 13조 7억 원으로 2029년 말 개항이 목표입니다. 활주로는 3,500m짜리 한 개지만 확장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계류장은 항공기 58대, 차량 주차장은 1,700여 대 규모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항공 수요는 여객터미널 2,326만 명에 화물이 33.5만 톤 규모로 잡았습니다. 또 공항 접근도로 길이 9.3km 4차로의 진입도로와 16.53km 복선 철도도 신설합니다. 그야말로 항공기는 물론 자동차, 열차, 여객선의 도심 항공교통까지 복합 쿼트로 포트로 구축합니다. 그다음에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이거는 국책 사업이고 정말 2030년뿐만 아니라 205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이 부산 신항, 김해, 가덕도를 연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도로망, 그다음에 이 동남권에 대한 이 미래 혁신을 위한 이 광역 급행 철도망, 이 가덕도부터 이제 해운대 이 동부권까지 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공항 건설을 전담할 가덕 신공항 건설공단 신설도 추진합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법 제정과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안 고시 등도 진행합니다. 부산시는 공항 지원 기능을 완벽하게 갖춘 공항 복합도시로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출 계획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 등 남부권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명실상부한 남부권 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운영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각 학교에서 처리해야 했던 일들을 교육청이 먼저 개입해 처리하고 학생들의 관계 회복과 심리 상담, 법률 지원까지도 한 번에 지원하게 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교육부 조사에서 학교 폭력은 지난해 6만 3천여 건이 발생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9월부터 학교 폭력 제로센터를 운영합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각 학교에서 학생들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간의 입장차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학폭 제로센터는 갈등 초기부터 각 사안을 파악해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게 됩니다. 관계조정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운영이 거의 안 되었어요. 학교가 아닌 제3자, 제3의 기관이 지금 교육청이 개입을 해서, 그러니까 화해 조정단이 직접 이제 피학생, 가해학생, 학부모를 만나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오해가 생겼는지, 혹시나 오해가 생겼으면 그런 갈등을 풀어주는 역할을. 이를 위해 교육청과 각 지원청에는 학교폭력 전담 지원관을 배치해 사안별 대응 방법과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을 안내합니다. 또 필요 시에는 피해 학생에게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와의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피해 학생으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런 학생에 대한 치료비나 상담비를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가해 학생이 이제 행정소송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제 들어갔었을 때 피해 학생이 희망한다면 이 방어권을 구사할 수 있게끔 변호사 이 소송비를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센터 운영으로 각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학부모 간의 갈등을 비롯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학교 폭력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폭제로센터는 부산을 비롯한 전국 8개 지역 교육청에서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했습니다. 최우수상에는 학교를 깨우는 체육활동, 아침 체인지의 인성체육급식과 박치육 장학사로 아침 체인지는 교육부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도 진출했습니다. 이외에도 학생 등하굣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기업 등과 협업한 담당자 2명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과서를 지원하고 학적 회복을 도운 담당자 1명 등 모두 4명이 선발됐습니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 김호진 제1차관과 부산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신라스테이 서부산 회의장에서 남해안권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와 실행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운 통합경제, 생활권 형성, 세계적 관광 휴양벨트 조성 등 남해안권 발전 비전과 세부 목표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끝내 현실화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급한 대로 자체 대응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데 실효성에는 의문 부호가 붙습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파제 등대 옆에 파란 철제 구조물이 보입니다. 해수 방사능 수치를 확인하는 신속 무인 감식입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자 부산시가 내놓은 대응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는 남천항 외에도 수영만 요트장,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 등 지역 연안 6곳에 해당 장치가 설치됐고 요오드와 세슘 농도가 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부터 저희가 저쪽 고리 원전으로부터 고리 원전 그쪽에 근처에 있는 문중 방파제로부터 강서 지역까지 해가지고 6개소를 설치해서 이 15분 단위로 계속 분석하는 거거든요. 아울러 해수욕장 7곳의 해수 방사능 분석도 주 단위로 실시합니다. 수산물 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갈치와 공동어시장, 다대 위판장의 검사도 매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우려는 수산업계를 넘어 해양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기피할 수 있는 경향들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좀 생각되어집니다. 수중 내접이라든지 해양 스포츠 하는 분들도 조금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겁니다. 지자체 대응을 두고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원산지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고 지금 일본에서는 해삼 같은 경우에 가격이 방류 바로 직전에 3분의 1 가격으로 되었거든요. 우회 수입 내지 이런 게 될 가능성이 좀 더 있어요. 원산지 단속에 앞서서 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 검역이 중국같이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일본이 30여 년 동안 바다에 방류하게 될 오염수는 134만 톤.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시작되고 있지만 해양산업이 주력인 부산의 피해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에 반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이 완판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 부산의 부촌이 해운대, 수영, 동래 중심이었다면 이제 해수동 남, 즉 남구까지 넓어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남구 중심으로 시작된 분양 열기,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구 대연 3구역 주택 재개발 부지입니다. 전용 면적 38제곱미터에서 115제곱미터 사이 4,488세대의 초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 아파트는
올해 부산 분양시장 최고 경쟁률인 15.6대 1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평균 2,300만 원 선으로 높다 보니 100% 분양이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계약 시작 18일 만에 모든 호실이 판매됐습니다. 인기 많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7억 8천만 원 선에 거래됐을 정도로 희망자가 몰렸습니다. 엑스포 유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된다면 위치적으로 가까운 것도 있었고 또 입주 시점에 대단지다 보니까 주변 인프라가 또 많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해서 팔려고 고민을 해볼 때도 좀 좋은 조건으로 팔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현재 동부상권 아파트 가격을 이끌었던 해운대, 수영 일대의 신축 아파트 매물이 없고 재개발이 집중 추진되는 남구 일대로 물량이 몰리면서 분양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일반 분양이 시작될 대연 4구역 재개발의 경우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3,300만 원가량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분양시장 회복세는 수치로도 드러납니다. 부산은 지난 6월과 7월 70포인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8월 108.7로 3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1,800에서 1,900만 원대에 형성됐던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대연 3구역을 기점으로 2천만 원대 이상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분석합니다. 동부상권은 그 이상으로 이제 책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중부산이나 서부상권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에서 2,300만 원대의 분양 가격이 대부분이 책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이제 청약시장에도 좀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하반기 부산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14,000여 세대.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인근 아파트 가격까지 동반 상승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 것이란 기대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여름철은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노숙인들에게 응급 잠자리 같은 일시 보호와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3년 전부터 노숙 생활을 시작했던 김모 씨. 일용직으로 일하다 다쳐 거리를 전전하게 됐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며 삶을 포기했던 노숙 생활 중 우연히 알게 된 희망등대센터를 찾았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잠자리를 얻은 김 씨는 술을 끊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일이 불투명하니까 임시로 오기는 와 있는데 걱정이 좀 많이 되죠. 미래에 대한 걱정은 앞으로 다가올 삶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 찼던 삶 속에 꿈이 자리 잡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는데 내가 능력이 좀 특별한 게 좀 있어가지고 조그마하게 사업 시작할 겁니다.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한 무리의 사람들. 김 씨처럼 노숙 생활을 하다 센터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이들 역시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오전에는 이제 건물에 스쳐서 생활비를 주고 오후에는 이제 우리 시간이 있으니까 따로 이제 취업 활동할 수 있고 일반인의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죠.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 잠자리는 모두 22개실. 최근 부산 진구의 지원을 받아 다인실에서 1인실로 바꿨습니다. 부산 희망등대센터에서는 응급 잠자리와 함께 병원 치료 서비스까지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노숙 생활을 정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일자리까지 제공합니다. 병원으로 안내를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일자리도 구해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받은 급여로 그다음에 자립을 해서 그 누구도 원치 않은 노숙인의 삶. 전문가들은 거리의 삶을 끊어내기 위한 첫걸음으로 금주와 규칙적인 생활을 꼽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남구는 지난 25일 오후 구청 대강당에서 남구 관광비전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오은택 구청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전문가 강연과 관광비전 홍보 영상 상영, 그리고 관광사업체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부대 행사로 관광상품 플리마켓과 유앤미 56도 남구 투어도 가졌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엔 지역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그리고 부산관광공사 관계자 등 150명이 참여했습니다. 사하구 보건소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22일까지 월 1회 무료 구강검진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바른 이솔질 교육과 틀니관리법을 시범으로 보여주고 무치약 대상자에게는 잇몸의 혈액순환을 돕는 잇몸 마사지 등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서구 암남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5일 지역 근거리 학습망을 통한 마을 학습 공동체 조성을 위해 운영한 바리스타 2급 자격증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서구 암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5일 송도 해수욕장 일원에서 서구 종합사회복지관과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재학생들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프로젝트인 민관협력 이웃의 재발견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부산시 서구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지난 28일 여성 취업을 위한 PC 활용 능력 무료 특강 1기를 개강하고 취업 후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엑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영구 수영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일 새마을문고 수영동 분회와 함께 합천 이주홍 어린이문학관과 박물관을 방문하는 2023년 모범청소년 촉청 문학기행 및 문화탐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지난 25일 제이콥 에세 주식회사와 여자 핸드볼 선수단을 후원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2023에서 2024 시즌을 맞는 공단 여자 핸드볼 선수단을 위해 1,650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남구는 2023년 8월부터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행정 업무 지원과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는 보육 행정 전문가를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임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